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EX3번,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토픽이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어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들을 약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보통 배우게 되지만,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 제어의 개념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뭔가 앞으로 수업을 끌고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제어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법론은 어렵지가 않고요. 굉장히 간단한 쉬운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의 예제에서 보시면은 0.5씩 움직일 때랑 0.1씩 움직일 때 이 두 가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조금씩 그 0.5 미만으로 가까워질 때 에러의 폭들이 좀 변화가 됐었죠. 그러니까 0.1씩 움직이면 거리, 아이고, 0.1씩 움직이면 에러라고 하는, 즉 거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간격들이 0.1 단위로 점점점 변화가 되겠고요. 0.5씩 움직이면 이 차이도 0.5씩 조금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1씩 움직이면 너무 천천히 가고요. 0.5씩 가면은 조금 빨리 가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조금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처음엔 좀 빨리 가다가 나중에 근처에 가서는 좀 천천히 움직이면 목표 값에 도달하기가 되게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제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팔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팔로 물체를 집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되게 빨리 움직이는데 꽃잎을 집으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거리가 가까워지면 목표 지점까지의 에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들이 바로 에러를 컨트롤하는 에러 기반의 제어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에런 센서 2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박스가 있고요. 박스 B가 있고, 이게 현재 위치가 X인데, 목표 값은 XD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겟 포지션을 왜 XD라고 했냐면, D는 desired, 우리가 원하는 값이라서 보통 XD, desired, 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지금 방금 전 얘기한 대로 지금의 위치는 그냥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D까지 가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X가 어떻게 해서든 XD가 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서서 여러분들이 거리로 표현했지만 XD 목표 값에서 현재의 값을 빼게 되면 그게 바로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현재 위치가 XD에 도달하게 되면 X가 XD에 도달하면 에러는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뭔가가 0이 되게 만드는 걸로 이걸 빼기 연산을 토대로 해서 바꿔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XD 값, desired 타겟 포지션들이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에러로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X가 XD에 가게 되면 에러는 0이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 사실 논리들이 에러를 줄인다라는 논리들은 마찬가지로 지능형 문제들 AI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X가 XD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XD가 워낙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뭐 좌표 1에 가서 좌표 1.5에 가서 좌표 10km에 가서 멈춰라. 그러면 이 숫자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되게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2는 XD 빼기 X라고 정의하게 되면 그냥 에러를 0으로 가게만 하면 어떠한 XD 값에 대해서도
에러는 그냥 0에 만족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는 xd 빼기 x라고 하는 수식 때문에 어지간하면 제가 수식은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현재 위치에서 목표값 xd를 보면 에러가 되게 크죠. 그래서 에러가 큰데 x가 한 번에 xd까지 가지를 못하고요. 보통 좌표가 0에 있는데 갑자기 10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시뮬레이션, 물리적이지 않은 시뮬레이션은 x가 갑자기 100만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000만도 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환경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좌표가 박스가 여기다 갑자기 팡 하고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박스는 무언가 이렇게 중간을 거쳐서 이동을 하는 형태들로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초기의 에러값 x와 xd의 차이값에 k배를 곱해줍니다. 이때 k는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 값을 넣게 되면 초기의 에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나타나지만 k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k 곱하기 2배만큼만 움직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만약 0이면은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k가 0이면은 에러에다가 k를 곱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액션은 실제 움직이는 부분은 k가 0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서 제자리에 있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k가 1이 되면은 한 번에 x에 있다가 xd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갑자기 특정 위치에 있다가 한 번에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가 0이었다가 시속 100km가 다음 순간에 곧바로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속이 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번에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씩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에러가 줄어들었으니까 조금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러가 작아지기 때문에 k배를 곱하게 되면 조금씩만 움직이고요. 처음에는 에러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k배를 예를 들어서 k를 0.2 반이라고 합시다. 0.5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만큼의 에러가 있으니까 절반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에러가 여기서부터 여기이기 때문에 절반만큼 가고요. 다시 에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또 절반만큼 가고 절반 하면 나중엔 처음엔 빨리 움직이지만 나중엔 천천히 수렴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K가 0.1일 때 움직이는 현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특정 위치까지 가는데 지금 좌표 10까지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처음엔 빨리 움직이고 나중에는 약간 천천히 움직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면 K 값을 더 낮춰 보겠습니다. 0.01로 한번 낮춰 봤고요. 오른쪽 예에서 보시면 처음엔 빨리 움직이지만 나중에는 천천히 좌표 10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들이 바로 에러를 컨트롤하는, 에러를 제어해서 에러가 클 때는 많이 움직이고 에러가 작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제어의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거고 이 부분은 뭔가 느낌이 올 듯한 그런 상태일 것 같고요. 아마 예제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뤄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빡빡 지우고요. 자,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게 어떤 원리인지 한번 수식 없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방법론은 K배를 하기 때문에 에러는 뭔가 XD 빼기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션 A는 K 곱하기 2로 표현하고 K는 이때 1보다 작고 0보다 큰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뭘 뜻하냐면요. 에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등비수열의 합과 같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은 계속해서 K배만큼 줄어들고 에러는 점점 그만큼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에러가 줄어들수록 A라고 하는 액션은 에러가 작으면 액션도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러는 그런데 액션이 수행이 되면 될수록 에러 값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에러는 0으로 수렴하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 이렇게 수렴하는 방식을 어심토티컬리 점근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이 예제 3번에 보시면은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위치가 0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 위치는 0에 있었고 목표값은 10에 도달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에러는 처음에 10이었어요. 그런데 0.1배씩, K배씩 이 에러를 줄여 나가다 보면 에러가 처음에는 10이었는데 쭉 줄어들면서 나중에 점점 0 주변에 수렴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점근적이다, 어심토티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심토티컬하게 수렴하는 이 점근적 수렴 방법은 제어 기법의 굉장히 유명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점근적으로 수렴하는 기법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는 제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근적이다라고 하는 방법론은 또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에서도 기계학습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계열 쪽에서의 수렴 방식들은 대부분이 어심토티컬 컨버전스, 점근적 수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초기의 에러는 10이었는데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K 값이 0.5였다면 초기의 에러는 10이었고 여기 한번 손으로 풀어볼까요? 초기에 x는 0에 있었고 xd는 10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에러는 10이 되겠고요. 액션은 k가 만약 0.5라고 하면 액션은 5만큼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는 x 더하기 a를 하기 때문에 5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는 5이고요. 목표값은 10이기 때문에 이제 에러는 5가 되겠죠. 그러면 k가 0.5, 2분의 1이기 때문에 액션은 2.5가 되겠죠. 그러면 x는 x 더하기 a를 하게 되면 현재 위치 5에다가 2.5를 더하니까 7.5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위치가 10에 있다가 다음 단계에서 5로 갔다가 그 다음에 x가 7.5에 있기 때문에 에러는 이거 이제 에러 그래프예요. 2.5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5의 절반 1.25가 되겠고 1.25의 절반 0.625인가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근적으로 0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포지션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P 컨트롤, 포지션 아닙니다. 프로포셔널, 비례 제어라고 불리는 K배만큼이잖아요. 에러에다 K를 곱하기 때문에 프로포셔널, 비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제어 기법이라고 배우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프로포셔널, 비례 제어의 P 때문에 P 컨트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3학년들은 이제 이번 학기부터 배우게 될 거고요. 2학년 때 이 P 컨트롤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이 수업 시간에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최소한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뭔가 움직이고 이동시키고 회전시키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이제 숙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또 홈워크 3입니다. EX는 우리의 토픽을 뜻하고요, example. 그 다음에 홈워크 HW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우셨던
P 컨트롤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비례제어 기법을 이용해서 볼 스크류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RT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RT는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이동이 합쳐져 있어서 그냥 RT다 라고 불러놨고요. 그래서 RT에는 각도 입력을 넣게 되면 뭔가 이 볼 스크류의 스크류가 회전을 하고요. 여기 회전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블록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move 명령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거는 한 번 회전했을 때 이동하는 값 피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360도 만에 1.495 거리만큼을 이동한다 라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서 지난번 예제에서 다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컨트롤러에다가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는 모듈에 있는 move라는 명령이고요. 이 move 명령에는 목표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대신해서 q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d는 desired 값, 그러니까 목표 값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ove 명령에다가 목표로 하는 각도 값을 한번 넣으면은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가 사례를 여기 제가 만들어 놨고요. K 값은 제가 0.1을 넣었고요. 그러면 현재의 각도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각도는 GL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 변수 안에 Q 값, 각도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Q라는 곳에다가 현재의 각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의 각도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값 QD 값이 여기 위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에러를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얼마인가? K2를 쓰게 되면 액션이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그 값을 RT 함수에다 넣어준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예제로만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제로서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돌려보고 왜 안 되지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숙제, 이 녀석의 동작하는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컨트롤 엑시트, 컨트롤이 끝났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호목 3번의 예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L1, B, 아이고 잘못 썼다. L1이고요. 숫자 렉처 1을 뜻하고 볼 스크류 6번 예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여기 답이 있는 answer라고 하는 예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무슨 입력을 넣을 거냐면요. move 자, 한번 보세요. 동영상에 펜하고 동영상하고 계속 부딪혀서. 자, 제가 뭐라고 넣었냐면 move 0 대신에 move 100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더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돌아갔죠. 100도만큼 돌아갔고 이번엔 3600을 넣었어요. 그러면 10번의 회전을 해서 10 피치 곱하기 10배만큼 움직였고요. move 0을 넣었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어떤 그 특정한 각도 단위로 회전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 원하는 대로 좌표 제어하기가 편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600도라는 걸 넣었더니 10번 회전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잘 갔고요. 0까지 가라 라고 하면 목표값이 0이기 때문에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해줘도, 왜냐하면 에러가 자, 한번 여기서 계산 수식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의 각도가 0도인데 목표값이 3600도이다 라고 하면 에러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액션은 K 곱하기 2를 통해서 이 녀석이 회전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 값은 예를 들어서 Q는 3600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제에서는 목표값이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에러가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 에러는 0보다 작습니다. 여기서의 에러는 0보다 컸죠. 에러가 0보다 작기 때문에 k 곱하기 2를 하면 그 값도 0보다 작아서 액션이 이때는 양수였지만 이때는 액션이 음수여서 얘가 거꾸로 회전하면서 블록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예제들 몇 가지들에서 또 보시게 될 텐데, 지금 보면 여기가 무한 루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한히 탈출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 루프를 탈출하면, 즉 무한 루프를 탈출하려면 에러가 굉장히 작아졌을 때는 브레이크를 써서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있는 그 예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콘솔 파트에서 무한 루프가 걸려 있는 상태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눈여겨보신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요, 컨트롤 키랑 D를 누르면은 파이썬이 무한 루프 상태에서 빠져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컨트롤 D는 아마 거의 일반적인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한 루프를 탈출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 걸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D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우신 것처럼 에러가 특정한 수준보다 작아지면 바로 여기 있죠. 근데 에러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기 때문에 양수나 또는 음수에 대해서 특정한 수준보다 작아지면 브레이크 문으로 탈출을 하시면은 컨트롤 코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아마 비슷한 사례에 대한 예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이스코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P 컨트롤, 프로포셔널 제어를 이용을 해서 0도로도 갔다가 3600도로도 갔다가 또는 100도로도 갔다가 3600도로 갔다가 이런 변환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목 3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제 4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2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예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제 4번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 드렸던 L1 BS 6번을 토대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바로 볼스크류를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놀아 보시면은 비슷한 사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시작 위치를 랜덤하게 한번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얘의 위치가 한번 실행을 하면 이렇게 블록이 여기 있는 상태, 이미 회전을 많이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처럼 거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시작할 수도 있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3D 프린터에 이 볼스크류가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3D 프린터에 볼스크류 있는 것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D 프린터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얘가 이제 막 찡 차크차크차크차크 하고 움직여 다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가 또는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3D 프린터를 꺼버린 겁니다. 그러면 껐을 때 여기서 멈춰 있거나 여기서 멈춰 있으면 그 다음번에 뭐 1시간 동안 친구를 만나고 오거나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와서 다시 스위치를 넣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가 아니라 원점이 아니라 여기가 현재의 위치고,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현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위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0도로, 여기가 0도고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가 시작점이고 또는 여기가 시작점이면은 이제 프로그램은 이 부분을 0도라고 인식을 할 거고요. 또 이 부분을 0도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치 제어를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지금부터 3600도를 가라, 여기도 3600도를 가라 하면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 이만큼의 오차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움직임을 만을 해야 된다면 써먹을 수가 있겠지만 껐다 킬 때마다 초기 위치가 여기가 0도, 여기가 0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원점을 찾을까요? 여기가 0도여야 되는데 예, 뭐 간단하게는 손으로 돌려서 원점 위치에다 갖다 놓고 스위치를 넣어도 되겠죠. 근데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손으로 확 돌려가지고 특정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가 정말 원점이냐 아니면 한 마이너스 20도 정도 되냐 또는 플러스 20도 정도 15도 정도 되냐 이런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볼스크류만 가지고 껐다 켰을 때를 고려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원점을 찾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랜덤하게 위치를 바꾸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부적인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물론 이제 R에다 0을 넣으면 원점에 가겠지만 세부적인 코드는 이 랜덤 포지션을 고치시면 안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기 위치가 다를 때 어떻게 원점을 찾아야 될까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3D 프린터가 동작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리를 잴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결과부터 한번 보시고서 어떻게 남들이 하는지 보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유튜브에서 제가 좋은 예제는 없어서 그냥 대충 유튜브에 있는 유사한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XY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X축, Y축으로 움직이는 녀석인데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런 동작을 보신 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맨 처음에 얘가 시작하면 초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왼쪽으로 가서 위아래로도 맨 위, 맨 아래로 스위치를 깔짝 켜거든요. 여기가 스위치가 300Hz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블럭을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 좀 있어봐. 어디가 최소 바로 펜으로 찍어드리면은 이 부분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최소고 어딘지 최대인지 알기 위해서 이 블록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끝까지 가면 아싸 센서가 있구나 여기가 최대값이구나 하고 알겠고요. 그러면 방향을 역곡선에서 다시 미니멈 값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가면 아싸 여기 센서가 있구나 그러면 바로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이 미니멈 이 부분이 맥시멈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Y축으로 움직여서 이 블록이 이쪽 끝에 가서 맥시멈 센서에 걸리고 다시 역전해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미니멈 센서에 걸리면은 Y축 방향으로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위에서 그림으로 보시면요 어디에 블록이 있든 간에 일단 이쪽으로 움직여서 끝에 가서 센서에 디텍션이 딱 되면 이게 맥시멈 그러면 역전해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걸리면 미니멈 그리고 나서는 위로 쭉 올라가서 맥시멈 이거 Y축이 되겠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미니멈에 걸리면 왼쪽 오른쪽 위 아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볼스크류만 이용을 했을 때 영역 어떻게 초기 위치를 찾는가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갖고 그림을 다시 한번 이게 무슨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는 거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우셨던 센서 기능 하고요. 보이스크류를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배웠던 예제들, 보이스크류에는 컨트롤러의 기본 개념도 탑재를 했고요. 다음에 센서는 거리를 재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부터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에 블럭을 갖다 놔서 센서 1번을 부착을 해놨고요. 이쪽에 센서 2번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미니멈 위치를 아는 거고요. 얘는 맥시멈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스크류를 이동을 시켜서 현재 시작을 하면 이 위치에 있는데 이쪽으로 쭉 하고 가게 되면 센서 2에 뭔가가 잡히겠죠. 지금은 이 부분에 이 예제를 보세요. 이때는 여기 센서가 있고요. 바로 센터 가운데 지점에 뭔가 레이저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화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를 디스턴스를 재보면은 이제 이게 센서 1번, 얘가 센서 2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음수가 나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나왔고요. 무언가 움직임이 있어서 이 부분 지금 가렸죠. 이 녀석이 이 스위치 있는 대로 내려와서 여기처럼 가리게 되면 이제 거리가 나타납니다. 이때의 센서는 바로 수직 화면에 이 땅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요. 이 빨간 점에 우리가 화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밑쪽을 향하게 센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재지는 거고요. 이때처럼 센서에 3.97이다 특정한 값이 생기게 되면 가렸기 때문에 이 녀석의 움직임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얘기를 드리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녀석이 이쪽으로 가면 얘를 만나갖고 멈추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이 센서 있는 데 오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 맥시멈, 미니멈 값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가운데로 샥 하고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L1 BS7입니다. L1 BS7 iSpace가 아니고 ARP로 또 잠시만 가보겠습니다. 이 7 예제는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걸 실행을 시키면 이 위치가 좀 바뀌어져 있죠. 원점에 있지를 않고 살짝 바뀌어져 있습니다. 할 때마다 다른 위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이 다른 위치에 가 있어요. 마치 방금 전에 초기화를 안 시키고 3D 프린터를 껐을 때하고 똑같이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제에 지금 보시면은 RT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RT가 동작을 할 겁니다. RT 100도 하고 집어넣으면 위로 잠깐 올라가죠. 그러면 밑으로 마이너스 100도 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거리를 재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간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현재 광이 레이저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모든 센서가 마이너스 1을 리터를 했고요. 그럼 밑으로 많이 가보겠습니다. 한 3000도 정도 이동을 했더니 이 상태고요. 거리는 아직도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가운데에서 나가니까 뻥 뚫려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두 번 나왔습니다. Alt 함수를 더 써서 밑으로 갔어요. 이제 막혔죠. 지금 보시면 막힌 게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여기 센터에서 뭔가가 나갔을 텐데, 광이 나가는데, 예, 바로 이 부분이 막고 있을 겁니다. 이때 디스턴스를 보면, 예, 3.97이 이렇게 첫 번째 센서 부분이 3.97로 더 이상 음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교하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제 위로 한 1000 정도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스턴스를 보면 음수, 정가운데에서 광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밑으로 조금 더 내려 보겠습니다. 예, 지금 가운데에 딱 걸쳤을까요? 안 걸쳤을까요? 아리까리한데 거리를 확인해 보면 아직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밑으로 조금 더 100만큼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리가 잡혔죠. 이 거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들이, 예, 모서리에 걸치거나 하면 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이때는 지금 광이, 예, 체크가 된 거가 되겠고요. 4.03이란 거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위로 한 10만큼 올라가 볼까요? 약간의 위치 변화가 생겼을 텐데, 디스턴스 찾아보면 아직 4.1 나오고 있고요. 위로 또 조금 한 10만큼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쟀더니 거리가 조금 바뀌어 있죠. 4.17로. 이렇게 이 녀석의 모양이 동그랗게 생겨 있다 보니 모서리에 걸리나 아니면 정중앙에 걸리냐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15만큼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디스턴스가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죠. 그래서 15도냐, 15도면은 실제 거리로는 여기다 360을 나누고 피치를 곱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을 움직인 거죠. 아주 작은 양을 움직이더라도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센서 1은 알았고, 이제 센서 2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5000 정도, 5000도 정도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멀었고요. 15000. 넘어가 버렸다. 예, 넘어가면 센서가 동작을 하는지 아닌지, 예, 센서 잡히는 게 없고요. RT 값을 좀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도. 예, 이제 가렸죠. 이때 디스턴스를 보면 첫 번째 센서는 음수고 두 번째 센서는 3.97로서, 예, 체크가 되고 있는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을 뭔가가 걸쳤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번 챕터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1 BS7이라고 하는 이 예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센터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이 지점이 아마 센터가 될 텐데, 블록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니까 올라가서 맥시멈 찾고요. 다시 내려와서 미니멈 찾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절반 값인 센터 쪽으로 붕 하고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1은 뭐냐? 무조건 센서 2 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천천히 올라간 다음에 만약에 뭔가 디스턴스가 여기에 센서 2가 걸리면은 이제 무조건 멈추고요. 그때의 앵글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게 GLQ라는 값을, 앵글 값, 현재의 값을 얻어낼 수 있고, 그걸 맥시멈 최대 값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는 위에 게 걸리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센서 1 쪽으로, 예, 역회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센서 1에 걸리게 되면 스탑하고 그때 앵글 값을 미니멈 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맥시멈하고 미니멈에 약간의 폭에 대한 에러는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 두 개의 차이만큼 쫙 하고 이제 미니멈 맥시멈을 아니까 센터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동하는 방법은 앞서서 숙제로 나왔던
P 컨트롤을 이용을 하시면 좀 편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센서가 되게 빨리 움직이면요, 포지션 에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센서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데요.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다음 스텝에 이만큼을 가버리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 블럭의 밑부분을 디텍트 하겠죠. 이게 이만큼 움직이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나.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센서의 가운데 지점인데 현재 블럭이 여기 있는데 조금 많이 빠르게 확 움직이게 돼서 다음 단계가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블럭은 센서가 값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근데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자, 여기가 기준점이고요. 천천히 움직이면 여기를 살짝 넘어가자마자 센서가 값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처럼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을 잡게 되면 맥시멈 미니멈 값에 에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끝단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센서 관련된 것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블록이 조금 천천히 움직여야 될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숙제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그래서 먼저 센서 2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find 2라고 하는 예제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7에 있는 예제 2 실행을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띵! 걸렸죠. 8370도에서 걸렸습니다. 그냥 초기 위치는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다 예제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8370, 저는 8370도로 올라갔더니 걸렸고요. 이제 역회전에서 내려오다가 센서 1에 걸리는 순간에 멈춥니다. 띵! 저는 밑으로 마이너스 1120도를 갔을 때 멈춰버렸습니다. 그럼 맥시멈도 알고 미니멈도 알기 때문에 이제 센터를 한 방에 구하는 기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ind center라는 명령을 불렀더니 이제 무조건 위로 올라가고요. 맥시멈이 걸리면 저절로 이제 미니멈 찾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잠깐. 미니멈이 걸리고 나서는 이제 가운데로 빠르게 제어를 해서 이동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보신 예제는 실제로 3D 프린터 같은 데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멋있죠? find center. 무조건 맥시멈을 찾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찡 움직이고요. 위에 거 센서 값을 알게 되면 미니멈 찾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럼 미니멈을 찾은 다음에 이제 민맥스 아니까 가운데로 빠르게 슉 하고 이동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 켰을 때 보시는 장면이 되겠고, 이걸 만들어 보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되게 이걸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어를 그냥 걸게 되면요, 제어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가 처음엔 빠르고 다음엔 절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센서가 있으면 여기를 패스해서 관통해 버리겠죠. 그래서 뭔가 에러는 xd 빼기 x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는 액션은 k2를 하는데, k 값이 되게 크게 되면 이렇게 관통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센서가 있는 부분을 통과할 수 있으니 k 값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뭔가 최대 최소를 찾는 거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